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신성장 전략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신경철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이선예 회계과장입니다.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영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김희자 민원봉사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1조 총무국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좀 목표로 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행정, 미래지향 교육도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 방향으로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지구는 유가에 27 담당, 정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 사항으로서 우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은 36기관 8국 67과 378 담당 1861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임상 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좀 채용하여 배치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채용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 배달이 도서관, 평화예술의 전당 등 시민 생활 밀접 업무 및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인력 지원을 위해 증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으로 금년 3월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 1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또한 그 용역 파견 등 간접 고용 근로자 231명에 대해서도 노사 전문가 협의체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실무형 외국어 교육과 국외 정책 연수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평택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비한 단체 보장협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인 업무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글로벌 도시 위상 전립상으로 우리시 주요 교류도시 현황은 2개국 8개 도시이며 우호 교류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청소년,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대표 축제 초청, 문화예술 교류, 관내 유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호 교류도시 다변화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해 선진 도시와의 신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민간인 교류 우수 사례 수집 등을 통해서 민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그 70만 대도시형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 행정구 설치를 준비하고 고덕 국제 신도시 내 고덕지구 법정동 설치 및 소사벌 등 개발에 따른 남부 권역 행정동 개편 등 대도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으로 각 학교에 시설 개선, 학교 급식,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실시하여 우리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센터 및 평택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용의 온도를 높이는 평택형 거버넌스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포럼,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 각 분야 및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과 시민 참여를 일상화하는 시민자치시대를 좀 열겠습니다. 11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의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육성 및 공익활동을 지원을 통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장 자원봉사로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자원봉사 대학 운영,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능, 나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본론투어, 22개 읍면동 나눔센터를 운영하여 지역형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자 워크숍,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결산 작성을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책임 있는 재정 관리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을 통해서 회계 업무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공무원의 청렴도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한 계약 행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약 정보를 통합 공개하고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조 공유재산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 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종합행정타운 시청 의회 및 안중 출장소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와 안중 출장소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6년 3월 29일 제정하여 2020년까지 총 사업비 약 2,351억 원 마련을 목표로 현재까지 690원의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건립기금 목표 연도와 사업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 조합에서 화양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33,589평방미터 기부 체납 사항을 2015년 11월 28일 평택 화양도시개발 사업지구 총회에서 가결하여 우리시에 통보하여 환지계획 인가 승인 시 합의각서 체결 후 안중출장소를 신축키로 합의하였으나 개발 부담금 미납으로 환지개혁 인가는 현재 불승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안중출장소 부진의 신축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지 선정을 확정하여 안중출장소 신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체육과 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육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시장기, 의장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61개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학천리 일대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복지타운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7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진이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진이면 동천리 일대 3,500여 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편익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주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24쪽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현덕면 사무소 인근 5,100여 평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혁 시설 결정 및 실시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 보상 추진, 202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26조 신대 레포츠공원 시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대 레포츠공원 내 주차장 120면 확충 및 테니스장 편의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편의동은 금년 7월 말 준공 예정이며 주차장은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9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 방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충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4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 등 수요와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균형 있는 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조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축구장 등 106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관리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 수영장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도 인력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월 회원 강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사항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구비 및 공간을 재구성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중 이용시설 장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및 교체를 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및 민원 행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코칭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2쪽.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여건의 시민 만족 편의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평택시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평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와 협의하여 안중출장소 여권 민원실을 개설하여 시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으며 무교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행정 추진 및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사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부담감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거래 질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바른 땅 만드는 지적 제도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적 제도사 사업은 본청 관할 월곡 1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825필지에 50만 8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정 1지구 등 4개 지구 총 672필지 54만 1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조.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 주소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흡수력이 높은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하여 도로명 주소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 후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재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 속에 주소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상생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4일날 행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2016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 공석 등으로 소송이 지연됐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 소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과 긴밀히 협종하여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코디네이터 등 마을 리더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및 치안 강화로 민관 군 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 안정을 통한 시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및 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비군과 야간 자율방범대 육성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에 대한 현안 사항과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수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일단 인사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 구유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불가할 상황은 아닌데, 인사에 대한 어떤 원칙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은 어떻게 됐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인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칙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건 보복성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들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복성 인사라는 기준이 특별한 그런 기준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인사라는 것이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일일이 그 개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보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일부는 많이 있다. 왜냐하면 물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 인사라는 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돼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려가 좀 일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됐든 저는 그래요. 조직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전쟁터도 마찬가지지만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는 부하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어떻게 됐든 그게 또 전반적인 우리 그 유기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맞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일단 인사라는 거는 공정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 점수에 의해서 배수 인사 올라갈 때는 배수 점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리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좀 자리 이동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측면들이 많이 이렇게 비춰져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 인사 원칙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보완적으로 제도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전 직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이동이 되면 그 이동되는 시점에서 바로 또 그 보충이 되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자리 이동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다시 보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조직의 어떤 생리에서도 좀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이 좀 비춰지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많이 들려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버넌스가 뭐죠? 거버넌스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관치 위주로 가다가 요새는 전 그 협치라고 그러죠, 협치. 네. 협치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버넌스 활동을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버넌스라는 거는 단순히 뭐 협치라는 개념을 떠나서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좀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구성원들의 각각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을 상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공무원 조직석 사상에서 보면 누가 바깥에서 보더라도 수평적인 개념보다는 수직적인 개념이 많이 그런 식으로 좀 비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그 민에서 민 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된 논리가 또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거버넌스는 이제 뭐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수평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제 공무원 조직은 아무래도 이제 직급이나 직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딱딱한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반도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 네, 협치 맞습니다. 개념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지금 민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좀 약간은 모순된 면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많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많이 이렇게 유연하게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회계과죠? 회계과 담당인가요? 네. 예. 지금 그 안중출장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좀 논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지금 뭐 거기 잡은 그 비용들을 보면 안중출장소는 현출장소 부지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그 안중출장소는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지금 화양지구에서 이제 기부 체납하고 개발 부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니 안 난 거고 그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그렇죠? 네? 안 났다고 해서 거기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로 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안중출장소 부지로 한 거는 어찌됐든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현재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는 현재 출장소 부지 가격을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 그럼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료가 이 자료 행정타운하고 안전출사소 그러면 이 가격을 현재 전에 그 용역을 준 게 예. 오거리 쪽으로 그때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처음에. 그럼 그쪽으로 해서 선정돼서 이게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거는 현재 출장소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항은 현재 지금 출장소 부지. 예, 현재. 현재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출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선정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고 현재 출장소 부지가 한 150억 정도 간다는 그런 거 예상을 한 거지 출장소가 현재 그 가격만 아니 안중출장소 거죠. 건립 네. 부분에서 그 가격을 왜 산정을 하시나요? 아니 지금 위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시청, 의 및 안중출장소 건립이라고 큰 타이틀이 걸렸는데 그럼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이 예를 들어서 산정돼서 나왔다면 모를까? 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면 현 출장소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네?
건물비 150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청사 건립기금 그러니까 이게 올릴 거에 대한 거를 대비해서 그 가격을 산정하신 건지 현 출장소 그 가격을 쓴 건지, 만약에 현 출장소 가격을 쓴 거라면 안중 출장소 건립 부분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현 출장소 가격은 아니고 지금 저 건물 국장님이 지을-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건물 지을 경우 사업비입니다. 150억은. 그 사실 그 사업비죠? 네. 그럼 국장님이 잘못 대답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위치가 어디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거를 산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안중출장소 부분으로 해서 이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즘 추세가 그 관 건물들 그 출장소 이제 구청을 대비해서 지금 짓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 좀 하는 건데 이걸 짓는다면 어떤 추세로 짓는지 아세요? 추세 짓는 게 거의 요새는 추세가 복합행정타운으로 갑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복합행정타운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같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복합행정타운으로 가는 게 대부분 추세인데 지금 안쪽복지관 그 밑에서 짓고 있어요. 맞죠? 그거 따로 짓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그 안쪽출장소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 연습장, 그 골프 연습장에 있는 그 부지 그 사이에다가 좀 그걸 짓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또 안중 보건소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따로 가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안중 출장소로 갈 것 같았으면 장기적으로 그걸 같이 묶어서 그걸 줬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시죠. 현재 그 안중 출장소 부지는 제가 아까 모두 설명해서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된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만약에 그 부지로 가게 된다면 예.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 뭐 예스냐 노냐보다는 예스 노스를 되는 게 네, 개인적인 그 생각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에 네. 뭐 의원님들 뭐 의견도 여쭤보고 지역에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그 부분인데 예, 예. 지금 여기 제목에 안중출장소 건립해서 그 가격들이 안중출장소 현부지로 해가지고 잡혀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 마냥 그런 복합행정타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은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의견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런 가격들이 나오고 책정이 돼서 이게 보고가 돼야지 지금 현재 이것만 달랑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예.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제가 좀 다시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참 이 법정단체들 또는 조례에 의해서 된 단체들에 대해서 저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단체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시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대부분 지금 추구하는 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복지로 가고 있어요. 이 복지는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이 선별적 복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좀 선별적 복지인데 이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이 선별적 복지를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사실 지원이 어려워요. 그거를 지금 대부분 많이 해주는 게 사회단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단체들도 많이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연말만 되면 예산 문제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제가 자주 봤어요. 자주 봤는데 이런 개념을 단순히 지원해준다는 개념보다도 그 선별적 복지를 누려야 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체들이 지금 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주민자치가 본래 뭔지 아세요?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좀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담당하시는. 네, 삼성님과장 이영석입니다. 예, 주민자치라 하면 당초에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예.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뭐 문화복지를 다 총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로 알고 있나.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최근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모든 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행정관서에 넣어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거에 따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이 주민 참여제도가 많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주민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본청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예, 많이 지원과 가고 관리 있죠. 관리 차원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읍면동이 있고 또 그런 개념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변형돼 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거를 자치제도라는 거를 끌어들여서 좀 의견 수렴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되는 좀 변형된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이지만 거기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실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한 부분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에서 많이 가고 있다.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운영 형태가 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들, 쉽게 말하면 그 담당하는 그 읍면동의 어떤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전혀 없고, 뭐 주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본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저희도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지 한 1년 됐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또 이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강사를 파견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 뭐고 어떤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적인 어떤 그런 문화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로 앞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할을 많이 주지러질 않으면, 역할을 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관에서는 관의 역할을 다 갖고 있고 민혜한테는 그런 그 역할을 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뭐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발전될 수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은 좀 더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교육 강화와 지금 그 이제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1조부터 17조까지 질의 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은 한 4-5가지 있습니다. 근데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그 선진 도시와 신규 호우교류 협력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만 이렇게 저희가 교류를 하는데 교류 도시가 일본하고 중국만 평중되어 있다고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 등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못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 평택시가 중요 도시와 교류를 했으면 그 현황 또 교류 내용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자치과에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가입으로 정부 차원에서 민과 군인이 산하 제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기 낳기 운동을 전개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운동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와 교류사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주관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실패한 저출산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인하여 아기 낳기 운동을 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이제 또 8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0년 내에 현재 2018년 인구 약 49만인데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택시 장학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평택시 장학관 운영 현황 관리자 포함해서 운영 예산하고 자료 좀 제가 요청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아까 종합행정타운 우리 저기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동감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 시 요즘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그 평택에 보면은 남부복지관에 밥봉사를 지금 자주 하러 갑니다. 근데 건물은 커요. 근데 지하에 들어가 봤더니 주차장 1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몇 대 못 대고 도로변에다 차를 대니까 주민이 막 민원이 들어와요. 시끄럽고 매연 난다. 복잡하다 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건축을 할 때 요즘에는 차 한두 대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넓게 이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횡성에 또 제가 그 복지관을 가니까 거기도 주차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뭐 옆에 땅을 사서 다시 뭐 주차장을 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지금 2배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건축을 하실 때 이런 것 좀 또 꼼꼼히 검토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시의 관계자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우호교류 도시가 일본과 중국에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지금 현재 네덜란드가 그 화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도시를 한 2곳 선정을 해서 교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교류 분야도 미주 쪽에 저희들이 이제 교류 추진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의 국제 교류 분야가 다양화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예산 교류 실적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아기 낳기 운동 관계는 이제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그 저출산 대책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교육과에서도 각종 시정 홍보 시 이 저출산 대책이나 아이 낳기 운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그 2020년 내에 67만, 2030년에 100만이라는 이 인구 추계안은 저희가 2035년 그 도시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행정구역 체계를 이제 그 구축 추진을 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장학관 운영 예산이나 직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회계과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립 시 주차장 대책은 저희가 건물 신축할 때부터 지하 주차장 및 지상 주차장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요, 그 주요 교류 도시 현황에서 일본 아오모리시와 미쯔 야마시 그 교류 현황이 있는데요. 전에는 아오모리시하고 평택시와 교류를 맺어서 평택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2명 정도를 평택시에서 지원해서 유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시에서 또 평택에 파견해서 유학생을 보내서 이렇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평택시 그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평택시 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심의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오모리시하고 저희 시는 오랫동안 그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 우리 지금도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아오모리 대학에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지금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졸업생들도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또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다만 이제 그 일본 아오모리에서 저희 쪽에 와서 학교에 입학해서 장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시 덧붙여서 설명하겠는데 그 교류 문화 행사 진행을 할 때 저도 그 아오모리시에 제가 그 한번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민속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네부타 행사 같은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 2004년도에 그 아오모리시의 사사키 시장님 초청으로 제가 송명호 시장님하고 김영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이 행사를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대대적이고 세계적인 그 관광지로 일품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그 초청이 돼서 또 일본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라고 해봐야 저희가 보면 고전 민요하고 그 한정돼 있더라고요. 민요하고 그 고전 무용 이거 외에는 하나도 교류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국제 우리 평화 도시잖아요. 평택이 글로벌 그 시대 도시인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욱 전문적이고 추진적인 행사가 있어야 그 국제적인 그 위상이 쓰지 평택시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그 행사 진행 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제 관련된 분야가 이제 여러 국에 이제 걸쳐서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과 소관 사항도 물론 있고요. 저희 시가 뻗어나가 발전해가는 그 유상만큼 국제 교류 분야에서도 그 이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유관된 과와 협업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 더 개발하고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이은하 위원님. 회계과정 답변. 예. 15페이지 투명한 아, 회사. 네. 예. 계약 심의위원회 그 운영은 제가 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비가 50억 이상 공사,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용역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계약 심의위원을 추천을 할 때 예.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그 심의위원 구성할 때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분야의 교수, 그다음에 조달청 공무원, 건축사 등등 전문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평택시에서 의뢰해서 추천을 해서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공모나 이런 데 해서 이렇게 추천이 되시는지요? 저희가 공문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계약 심의위원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공모하시는 네. 그 선정 대상은 그러면 평택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합니다. 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231명 심의 대상자가 있는데 이 세부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희 총 대상 인원하고 그다음에 그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대상자가 있는지 그 자료는 뭐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행정 수요 변화에 맞게끔 조직과 그 인력 운용에 우리가 최근 그 실시한 그 조직 진단이나 용역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그 외부 용역은 실시한 게 없고요. 다만 그 저희 조직 관련 부서에서 1년에 1회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뭐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과거 이제 용역을 해서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이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어서 외부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그 조례안 통과됐었던 그 정원 네. 그 조정 건은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네. 57명인가 54명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 분야는 저희가 물론 저희 각 과에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네.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 확대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조정안이 올라온 게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한 부서가 한 부서인가밖에 안 되고요. 다 그 조직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네. 이거 직원 공직자 수가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항상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외부에서 네. 조직 진단이나 용역 의뢰를 하심이 어떤지 제의를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교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재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8개 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별 다양성과 실효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 1989년도에 엘레바마시의 모빌시하고 우호 교류를 최초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공재광 시장님께서 미국에 출장을 가셔서 네. 모빌시의 그 시장님과 함께 또 미국 그 엘레바마 그 모빌시의 그 한인회장하고 같이 자료가 있는데 뉴욕에서 만나셔가지고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우호 교류 방안을 다시 재논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출장까지 가셔서 이런 거를 논의까지 다 하셨는데 네. 그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서 여기에 그 업무 보고에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그 정리하기 전까지 예. 저희 우호교류 도시가 4개국의 21개 도시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우호 도시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인수위원들께서도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기준은 과거 7년간 저희들이 그 교류 실적을 일제 검토를 해서 예. 교류 실적이 없는 도시는 과감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다는 기준은 그쪽에 뭐 통보를 해서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정리가 아니고요. 예. 지금 시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 교류도시 현황하고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각 자치단체별 교류도시 현황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렸다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빌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빌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속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 몇 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예. 그쪽에 그 재개발하는 거를 이제 연락을 했지만 그쪽에서 전혀 반응이 응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저희랑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네. 그 엘레바마시 그 모빌시의 그 한인 회장님 김수진 변호사라고 네.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한국에 오시고 평택까지 오셔서 그 전에 이제 뭐 시장님 면담도 제가 이제 주선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네. 그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네. 청소년 교류 네. 차원에서. 근데 소식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좀 시도를 교류 시도를 더 해봄이 어떤가 좀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어린 청소년들도 수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미국 특히 이제 뭐 엘레바마시 같은 데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도 있고 굉장히 그 한국 그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이고 도시고 해서 그쪽에는 좀 교류를 다시 한번 재시도해 보시면 어떤지 제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교육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법정동 일부를 행정동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 저희가 이제 보면 특히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할 정도로 굉장히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신대동 같은 경우는 요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통복동에 이제 행정동을 내주는 걸로 그렇죠. 법정동으로 이제 내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신대동도 그렇고 통복동도 그렇고 또 동삭동도 또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산동하고 이제 성북동하고 이제 또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굳이 법정동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가 행정구역이 쉽게 얘기하면 불부합된 행정구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경계조정 연구 영역도 했고 또 그 영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이제 그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좀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이 주민들의 반대도 또 워낙 심한 지역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개 면동의 10개 불부합 지역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포함해가지고 몇 개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향은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이제 한번 거론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이제 재적하고 있는 학생 인원을 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는 아니고 이번에 그 150명이 입실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 다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학교 다니는 재적 인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재적 인원 대비해서 157명으로 보면 이제 몇 프로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게 일단 지방으로 진학하는 학생과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과의 어떤 혜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제 그 장학관 입소를 하고 있고요. 지방 대학 학생들은 이제 장학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애양장학금을 매년 한 200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빼다 보니까 그 지방 대학생들은 그 반대 급부의 그 어떤 수혜를 받고 있고요. 별도로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다른 아주 혜택을 줄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애양장학생들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지방대 출신들이 한 70% 정도를 애양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그게 3개가 이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별 지원 현황을 그냥 큰 틀에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에는 총 올해 예산이 2억 200만 원이고요. 바르게 살기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네. 자유총연맹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 실적이 좀 평택에도 있죠? 네. 2017년도에 조달청이 그 지급한 대금 실적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조달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8조 3,300억 원을 대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4조 9천억보다 한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하도급 지킴이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감사 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2017년도 거는 잘 모르고요. 지금 2018년도 현재 146억 7,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46억이요. 예. 이게 조달청에서 지급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프로수로 이렇게 좀 증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 하도급 지킴이 결제대금 시스템은 계속 그 장려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종합타운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까 청사 건립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건립계획을 연기를 하신다는 의미인지 조기 착공을 의미하는 건지 뉘앙스는 건립계획을 좀 연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예. 당초 계획보다 1차, 2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늦춰져 갖고 저희도 시청사도 그런 좀 이제 기준이 다소 이제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 그래도 이제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 효율성을 이제 제고한다면 저희가 좀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은 또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이 없다라면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현재 전체 우리 평택시 전체 고덕 문제를 한번 봐보고요. 한번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시간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까지. 예.